부천시의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지 매각 계획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를 통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주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인천형 직업교육 정착 등 올해 주력 교육 사업을 밝혔는데요. 신년 대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신설한 부동산 수사팀의 인원을 늘려 시군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신년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상동 일대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부천시 의회가 영상단지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가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 매각 계획안을 부결시킨 건데요. 장덕천 시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각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영상단지 매각 계획을 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30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각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의회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박정산 부천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7명이 영상단지 매각 계획을 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부천시의 영상단지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박정산 의원은 부지 내 세대수를 줄이는 등 아직 개발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이 주택은 과잉 정도이다, 매각 개발이다 등의 의견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운영하는 특화된 토지 이용 계획안 수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특히 상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른 국회의원 역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개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던 상황.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수정안이 전체 28표 중 16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자 그간 영상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 시장은 성장 동력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그러나 화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문화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영상단지 매각안이 무산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천시의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취임 3년 차를 맞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말하는 올해 인천의 교육 정책,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인천 교육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핵심은 단연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시작이 되는 도시라는 생각으로 가까운 나라인 동아시아 주변국부터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한 학교에서 한 가지 언어는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0개 학교를 일단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동아시아 이해 교육과 다국어 교육, 이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와 같은 이런 다국어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인천형 직업교육의 정착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등 인천 주력 산업과 연계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왔던 아이들이 3년간 식물처럼 앉아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좀 더 체계화 내실화. 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살까지 낮아지면서 고3 학생의 선거 참여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도교육감은 앞으로 선관위와 합동으로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보통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거 교육의 중요성과 또 합법적인 그런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토대로 올 한해 교육 현장을 이끌겠다는 인천시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정책은 오는 27일 헬로티비 파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년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시정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김포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남겼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올해 김포시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포토사이트로 김포를 치면 라벤치가 나오는데 라벤치에 가고 싶어도 주차장 시설이 너무도 부족해서 오고 싶어도 어떤 사람들도 오지 않게 되는, 그 유수지 배수지를 좀 복개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 또 체육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 이와 관련된 용역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도 라베니치 인근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일명 신고창 주차장 계획을 세웠어요. 단골 과제였던 환경 문제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절반의 민원으로 줄었긴 하지만 정말 지금도 밤에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무허가 공장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공원에다가 장미공원을 만들어도 23,000개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구지구 ECT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 부품, 지능형 기계, 이러한 것들로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취임 초기부터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민선 7기 김포시.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상위 10위, 청렴도 평가 2등급이라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행정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철밥통인 이 행정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이고 반성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김포시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행정 혁신에 대한 로드맵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공직사회와 그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과 서로 네트워킹되고 협력하는. 이날 김포시는 설명회 전후 시민들에게 받은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설명회에서 다루지 못한 민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을 9명으로 늘리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입니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거나 청약 자격을 매수하는 등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일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 1명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역 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인천시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전면 대응 체계를 확대했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인천 지역 정치권과 인천 시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항 경제권 조성과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반드시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동부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우 기자입니다. 연간 7,2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이 완성되는 2024년엔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까지 증가합니다.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로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 2개와 철도 1개로 육지와 연결되는데 이 상태로는 승객과 화물송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에 제3연육교 건설로 도로 하나가 더 생기지만 철도 확충, 이른바 제2공항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공간의 제약과 기능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더 확충돼서 지금 영종도와 인천 광역시를 구분하고 있는 그 바다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인천공항 경제권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포괄할 것이고 또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단순한 인천적 철도가 아닌 전국을 잇고 향후 동북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인천발 KTX와 연결하면 전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남북평화도로처럼 강화와 개성을 잇는 철도로 확장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항과 남한 전체의 연결, 직접 서울을 통하지 않고 인천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으로 가는, 지금 영종도에서 강화, 개성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는 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중국과의 해저터널 이런 걸 다 그려볼 때는 그 중심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심 지역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 쉽게 해결돼요. 제2공항철도는 숭이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6.71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민연대와 인천지역 야3당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영주입니다. 지난 3년간 인천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모두 36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화재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 이상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43명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중에서도 대형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와 남동구였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노약자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관리구역에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실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등인데요.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농산물 가공품 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때 평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창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된 이곳은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진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플라스마 살균기의 시제품을 출시했고 갑상선 수술 흉터 제거용 LED는 임상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으로선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경기도의 기술개발 지원금이 큰 마중물이 됐습니다. 연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업에서 그 사업화 직전에 제품을 만드는 연구 또는 뭐 기초 연구는 있지만 그 중간 연구가 없었는데요. 그런 지원을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경기도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평가 부분으로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회 풀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연구 부분에선 연구자가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과정을 전산화합니다. 일괄적으로 10% 부여하던 정해 기술료를 폐지하고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받습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연구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R&D 사업 개선 방안이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로 개장이 미뤄졌던 계양 꽃마루 일대 얼음썰 매장이 지난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계양 얼음썰 매장은 시설 이용료와 썰매, 헬멧 등 대여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기상 상황과 얼음판 결빙 상태에 따라 운영 여부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양 꽃마루 얼음썰 매장은 차광막으로 햇빛을 차단해 결빙 작업을 하고 이용자 대기실에 난로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관은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5개소 내외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제2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임기는 2년인데요. 신흥진 회장은 임기 동안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양질의 전공의 수련교육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2월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장들이 만든 협의회입니다. 부천소방서가 20일 중점관리 대상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시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이날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대피 훈련을 비롯해 피난 안전구역 확보 훈련 등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동구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부천시의 요양병원은 30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초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건강 잃기 쉬운데요. 방심하지 마시고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설 연휴 전날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남은 연휴 기간에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귀성길 나설 때 날씨 상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